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2년 조선 비스에서 개최한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에서 얘기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DNA 그 설계도, 다시 얘기하면 지놈 정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인간이 추방될 때 사실 우리 몸에 대한 매뉴얼은 좀 줄 수 없나요? 이러면서 이제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냥 매뉴얼 없이 추방이 됐기 때문에 그 질병과 이런 데서 이제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근데 생명체는 그 몸 안에 어딘가에 설계도를 갖고 있습니다. 돌이나 이런 무생물은 설계도가 없습니다. 일정한 어떤 시간과 압력 뭐 이런 특정 시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데, 또 인공물 안에 기계 무슨 칼 이런 데 보면은 그 안에 설계도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대장장이 머릿속에 설계도가 있거나 이런 식인데, 생명체는 그 자신 안에 설계도를 갖고 있고, 그러나 그 설계도를 갖다가 파악하고 그걸 확보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피조물인 주제에 그 설계도를 갖다 확보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데, 그것이 이제 인간의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고, 이제 그 새로운 의학이 이러한 그 개개인의 설계도와 개개인의 정보를 가지고서 시작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제 이 시간에 2022년 이 시간에 개인의 정보 설계도를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00불 정도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지난 한 2달 전에 샌디에고에서 있었던 미팅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의대에서 교수를 이제 한 40년 이상 하다가 정년 퇴임하고 이제 분당병원에 지금 석좌 교수로 있으면서 97년에 마크로진이라고 하는 회사를 제가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된 회사고,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단지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외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다 이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갖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그 설계도를 이제 찾는 작업이 너무나 힘든 작업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을 했다. 과학왕국이 300년 지속이 됐는데, 과학왕국의 가장 큰 업적이 뭐냐? 뭐 양자역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이 설계도를 확보한 것,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 크라운, 그 과학의 어떤 업적을 갖다 이제 왕관에 비유하면 그 가운데 있는 보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걸 통해서 디지털 의료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인간은 1990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것을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시작할 때 이것이 성공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계획은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건데, 이 계획은 하기는 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했는데, 결과는 만 10년이 됐을 때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모든 것은 과학기술의 진보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을 때 백악관에서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2명의 과학자를 배석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2000년 6월 26일이 되는데,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한 말은 거기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신이 생명을 창조할 때 쓴 언어를 배우고 있다. 이 엄청난 그러한 knowledge를 갖고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힐링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쓸 수 있다 하는 아주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얘기를 했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버짓이 그 전체 들어간 돈이 한 30억 불, 한국 돈으로 한 3조 정도가 되는 돈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지금 100달러에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때도 한 사람의 DNA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100달러로 떨어졌다 그러면 300만 분의 1로 가격이 인하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이후에 또 2015년, 15년이 지난 후에 1월 20일 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오바마 대통령이 정밀의학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지놈 그 정보가 이제는 의학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노인 인구 때문에 만성병의 증가로 결국 의료비의 증가가
견딜 수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정밀의학을 이제 정밀 맞춤의학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또 말씀도 잘하니까 오늘 태어난 아이는 120세의 수명을 갖게 될 것이며 암과 당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며 이 지금 갖고 있는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갖고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개인 자기와 가족들 모든 사람의 건강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다. 정밀의학을 선언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의료혁명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300만 분의 1로 떨어진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더구나 굉장히 아주 힘든 이제 이 모든 나라가 겪어야 될 그 문제가 의료비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물질에서 정보로 가는 모든 것이 다 가고 있는데 의료만이 거기서 주춤주춤하고 못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밀의학의 탄생으로 가게 됐고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노인 인구의 증가와 만성병에다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AI에 의해서 이제 의료혁명이 이제 필수적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이 지금 노인 인구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한 2배 정도로 67년쯤 됐을 때 그렇게 되는데 약 한국은 3배 정도가 돼서 67년이 됐을 때 50% 정도까지 노인 인구가 이제 증가하는 거죠. 벌써 지금 900만 명, 1000만 명 돌파한다 그러면 20% 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19년에 15%였는데 20%로 올라갔죠. 이것이 이제 보여주고 있고 65세 이상의 노인 진료비의 그 의료비 지출을 보면 지금 이제 2020년에 한 37조, 그 정도 이제 36조에서 결국 2060년이 되면 390조로 됩니다. 이걸 견딜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만성병에 집중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 감염병은 아주 우리가 이제 대승을 해서 인류가 이제 감염병은 이제 뭐 별거 아니다 했는데 결국 거기에 남아있던 불씨 중에 그 인수공통전염병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의 뒤통수를 치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보통은 문명이 거의 이제 절단이 나게 됩니다. 사람이 만나지 못하고 하는데 사람은 이 비대면으로 하는 그 이제 현재 인류는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대면 소위 디지털 의료 혁명이 더욱더 촉진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것은 이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면 또 정상으로 갈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사람들의 강박이죠. 더 이상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바이러스들이 이제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의료 혁명, 원격 진료, AI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또 디지털을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을 이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이오 헬스 산업이 이제 부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의 차이가 모든 것을 이제 다르게 만들고 설계도의 차이로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기본으로 한 정밀의학을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거죠.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제 모든 것이 다 뭐 금융이라든가 핀테크 모든 게 다 정보로 넘어가 있는데 의료만 거기엔 라이센스가 있고 의사들 집단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제대로 못 갔는데 이제는 그쪽으로 가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허스피탈에서 홈으로 가는 게 아니라 허스피탈에서 폰으로 가는 것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닥터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모든 정보가 이제 글로 들어가고 결국은 이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이 그 어떤 정보의 민주화를 이룩했다면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의료의 민주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이 엄청난 정보 처리 기술이 지난 한 10년, 15년 사이에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2000년도에 유전체 정보를 갖다 우리가 갖게 된 것은 엄청난 일이었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EMR, 한국이 특히 잘하고 있는 한국병원에서 전자 차트, 모든 질병, 과거의 병력이 다 들어오고 그걸 매치를 시킬 수 있고 거기다 이제 또 피트니스라든가 오늘 뭘 먹었는지 몇 걸음을 걸었는지 하는 그런 라이프 로그 데이터까지 집어넣어서 그 엄청난 빅데이터를 가지고 AI가 만들어지면서 질병을 예측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의사 중심의 의학이 환자 중심의 의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엄청난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이것을 참여의학이라고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잠깐 이제 그럼 2022년 9월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왜 어떻게 100불로 되게 됐는가 하는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루미나라고 하는 회사의 프랜시스 소자라고 하는 이 회장이 지난 9월 29일 날 샌디에고에서 드디어 X 기술을 개발을 해서 엄청나게 이제
가격을 이제 그 분석 기술의 그 가격을 다운시켰다 하는 걸 갖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드소자가 한 얘기는 이제 This is the moment for genome period 해가지고 이제는 개인별 지놈 시대인데 문제는 가격이다. 그 가격을 노바세객스가 해결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가당 2불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네 기관을 전 세계에서 선정을 해서 자기네 기기를 처음 쓰는 그러한 오가니제이션을 갖다 발표를 했는데 론칭 파트너를 할 때 거기에 이제 마크로젠을 비롯해서 그 미국의 브로딘 연구소 뭐 대단한 연구소죠. 그리고 유럽의 디코드, 뉴욕에 있는 리제네론 이 네 군데가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이러한 DNA 몸 설계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소비자 주도 유전자 검사죠. 이제 건강한 사람한테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 것인데 DTC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Direct to Consumer라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2009년쯤에 제가 디코드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이걸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정말 옛날 얘기죠. 호랑이 담배 먹을 때인데 하여튼 그 황반변성 뭐 여기서 1보다 낮은 점수를 가지면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1이면 보통 사람과 같다는 얘기고 1보다 높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받으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다 좋더라고요. 그러고서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심방세동은 다른 사람보다 한 3배 정도 되는데 심장마비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제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시 데이터를 보고 이제 했더니 문제는 뭐였냐면 이쪽 디코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유럽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소수였다는 거죠. 2018년이 되면 MIT에서 세상을 바꾸는 10대 기술 이런 걸 갖다 해마다 발표합니다. 그때 소위 DNA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DNA 점성술이라는 것이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것을 2018년에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전까지는 이 예측력이 이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이걸 가지고 예측하기 시작할 수 있고 이 데이터가 모이면 점점 정확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은 그 암 발생 유전자 위험도를 예측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밑에 쭉 내려온 게 35개의 유전자고 위에 있는 게 8대 암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유방암도 있고 뭐 중인데 마지막 전립선암도 있고 합니다. 거기에 점이 있는 것은 그 유전자들을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변이들이 있는 걸 다 점수화를 하면 그 점수를 가지고 지수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그 다음에 그 제일 먼저 있는 유방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안젤리나 졸리라는 분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 브라카 변이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고 정말 뭐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자기의 그 배우로서의 수명을 넘어서면서 이걸 갖다 한다는 걸 보면 정말 아주 대단한 분이고, 타임즈 안젤리나 이펙트가라는 말이 이제 거표지로 나왔고, 그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제 브라카 변이가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유방 절제 수술하는 걸 전 세계에 이제 공표를 했고, 심지어는 그 수술하는 것도 지금 이제 막 돌아다닙니다. 그건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경각심을 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숫자가 대개 0.5% 정도가 브라카 변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78억 인구 중에서 0.5%면 한 4천만 명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찾아내서 이 사람들한테 그런 걸 갖다가 40세 이상이 됐을 때 이 발병하기 전에 찾아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전립선암.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는 전립선암은 암도 아니다 이랬습니다. 지금 갑자기 한국이 이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미국하고 같아지면서 주변에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남자들이 이제 그 남성 암에서 한 5위가 되고, 거기에 또 발생 증가율은 1위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한 9가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저걸 찾아내면 거기에 이제 점수화를 한 다음에, 만약에 60세가 넘었을 때 이것이 90점이 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확률로 전립선암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치매가 있습니다. 아포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포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제 피자에 고기들 들어가는 것처럼 콜레스테롤을 갖다 꽁꽁 싸매고 거기에 이제 단백질이 있어 꽉 조이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포2라고 하는 것이 타입이 3가지가 있는데, 2, 3, 4가 있는데, 타입 4가 되면 만약에 아포2 타입을 아버지 어머니로 받는 그걸 2개를 다, 이 4를 갖고 있는 사람은 68세가 됐을 때 다른 사람보다 30배의 치매 확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물론 치료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MRI를 찍으면서 그 위축되는 정보를 갖다 우리가 본다든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래서 마크로젠 의료재단에서는 E4 이걸 갖다 이제 해가지고 이건 실제 결과입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약물 유전체 분석으로 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약물 대사형을 갖다 이제 다 다릅니다. 아주 느린 사람이 있고 정상인 사람이 있고 조금 빠른 사람, 아주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 그 산모가 통증이 있어서 코데인을 줬는데 코데인이 이제 대사가 돼가지고 몰핀이 됩니다. 근데 그 몰핀이 될 때 속도가 아주 초급속인 사람이어서 애가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코데인에서 몰핀으로 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 애가 그 모유 속에 몰핀의 양이 무려 87mg까지 올라갔어요. 보통 정도 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마크로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한 3-4장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로젠은 이러한 그 DTC 이런 걸 갖다가 지금까지 누적으로 해서 35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andMe가 지금 한 1,300만 명, NC3라고 미국에 있는 데가 한 2천만 명을 갖고 있고 미국은 3,300만 명이 DTC를 했습니다. 3억 한 7천만 명 되면 한 10% 정도까지 올라온 거죠. 5%가 넘으면 그 싱귤러 포인트라 그래서 뭔가 이제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건데 미국은 이제 변화하는 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일본은 한 100만 명 정도 하고 있고 이제 우리는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작년에 특히 핀텍사 어디하고 이제 B2B 비즈니스를 해서 마크로젠이 매일같이 하루에 10시에 700명씩 컴퓨터로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1초 만에 이것이 700명이 모이는 일이 됐고 그래서 20만 명을 작년에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19년 10월에는 아마존 이런 데로 해가지고 DTC 유전자 브랜드를 키넬스라는 걸 가지고 전 세계에 이것을 갖다 이제 팔기 시작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을 하면서 지놈을 붙인 그러한 상품을 팔았습니다. 마크로젠 네트워크는 현재 이제 가운데 있는 그 테헤란로에 저희가 15층짜리 이제 본사를 갖고 있고 97년에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한 25년 됐죠. 그 본사가 있고 일본 법인, 미주 법인이 한 18년 됐고 일본 법인이 한 15년쯤 됐습니다. 유럽 법인 저기 2016년이라 그러는데 2006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럽 법인 3가지는 다 지금 5년, 16년 다 이상 됐고 상당히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인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이 분야에서 마켓 쉐어가 1위입니다. 일본 교수들은 무슨 DNA 분석할 일이 지놈 분석이 있으면 돈만 있으면 마크로젠에 보내겠다. 왜냐하면 마크로젠이 제일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계 주요 도시에 전부 지놈 센터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 샘플을 이제 다른 도시로 보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놈 센터를 지금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에이펙 아시아 싱가포르에 놓은 거는 이제 한 2016년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그 고객하고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마크로젠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저희가 아까 론칭 파트너가 된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마크로젠은 25년 됐고요. 매출이 한 1,300억, 올해는 한 1,500억 정도 될 것이고 영업이익이 이제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12년간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흑자를 받아왔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 52%, 전 세계에서 지금 5위의 지노 분석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소마젠이라고 하는 마크로젠의 현지 법인은 지금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쪽에서 이제 선두주자로 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크로젠은 78억 인류에게 2023년 이제 3월 15일 정도를 계약하고 있는데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제 선언을 하고 이쪽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1인당 지노 분석을 100불 정도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DNA 그 몸 설계도를 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5,000원이나 6,000원 정도 해가지고 20일 동안 스타벅스를 안 먹고 이 설계도를 한다 하는데 둘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일생 동안 그 엄청난 정보의 총량은 도서관 한 권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쪽짜리 그 책을 1,000권이 있는 도서관이 여러분들의 그 전체 그 설계도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것만 빼가지고 한 장 정도로 해서 주지만 평생 동안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죠. 제가 이제 서울대 나올 적에 학생들이 다 졸업 못한 학생이 8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완전히 다 졸업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아주 마음이 아주 가볍고 이제는 이제 그 대학을 좀 떠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크로젠과 소마젠 이런 쪽에 일을 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